네, 가장 정확하고 심도 있는 미국 증시의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해외 현지 이항용 위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네, 먼저 따끈따끈 마감한 미국 증시부터 잠시 분석해 주실까요? 네, 호재가 쏟아지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500은 금년 25번째, 나스닥은 무려 26번째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는데요. 엄청난 이런 상승세가 일단은 9월에 상순까지 일단 마감됐습니다. 하순이 사실상 보면 1년 12달 24번의 상순 하순 나면 가장 안 좋은 보름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잘 좀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역시 알파벳이 3조 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네 번째로 3조 달러 클럽에 일단 들어섰습니다. 충분히 예견됐던 건데 갈수록 상승세가 거세지고 있고요. 구글 제미나를 통해서 AI 시대에서의 부진에서 상당히 좀 만회하고 오히려 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잠시 후에 얘기 들었겠지만 자사주 매입이 5년 만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이 또 잘 되고 있다는 것들. 모든 것이 호재 일색이었고요. 더구나 또 금도 사상 처음으로 3,700달러 넘어서는 엄청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 주시장의 단면이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계속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가는 이 상황들 계속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축포를 터뜨리고 있고요. 자, 이항용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블랙록 링 리더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부상.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계속 타이밍을 못 맞춘다라고 지금 비판하는데요. 차기 연준 의장의 유력 후보 어떤 의미를 좀 갖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리스트는 11명 정도, 거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을 알려주고 있는데, 블룸버그발 소식에 따르면 최근에 4명이 인터뷰를 했는데, 재무장관이랑요, 가장 또 유력하다는 얘기를 또 블룸버그에서 흘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진, 가봐야 되겠지만은요. 어찌됐건, 블랙락 글로벌 채권 투자의 총괄이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자금의 운영이 큰 사람이고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한마디에 조금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지난주에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관리 및 금융 페스티벌이 열렸었는데요. 여기서 특별 인터뷰가 있었는데 오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나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요.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되겠는데요. 이분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25bp 인하, 즉 0.25% 인하는 콩 한 알만큼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딱 좋을 얘기죠. 50베이스 bp 인하는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다 플러스 이번 달에 점도표가 나올 거가 딱 이번 그 점도표가 나올 텐데 별로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좀 과감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은 의미가 없고 그건 어찌 보면 미친 짓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언했는지 이게 아마 가장 관심거리일 것 같은데 이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리 인하 환경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가장 먼저 잡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빅테크가 되겠습니다. 빅테크 주식이 아주 낙관적 시각을 여러 차례 얘기했고 이번에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역시 빅테크다 얘기하고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분이 워낙 채권에 세계 최대 운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기는 장기의 지방채를 좀 사고 있다. 지방채라는 게 각종 주정부라든가 시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많은 분들이 또다시 10년 이상 장기 20년 이상 20년을 곱하기 3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기가 절대로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블랙락에서 운용하는 3년에서 7년짜리 채권이 있습니다. 그거 ETF가 있는데요. I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를 잠시 하게 됐다는 거 아마 관심 있으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0년짜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자산에서의 적극적인 기회를 찾아라.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지만 미국만 보지 말고 전 세계 포트폴리오를 해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 주목할 것은 오늘도 사상제 효과를 갖고 있는데 금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포트폴리오의 3, 4%를 금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한 2년 전부터 금을 적극적으로 자기는 사기 시작했다 얘기하면서 중국이라든가 인도가요. 미국의 국채 대신 금을 사들인 주제를 분명히 좀 이해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를 추가해야 된다고 이 부분에서 힘을 줘서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투자 환경이라고 평가하면서요. 블록체인 기술의 기술 성장 잠재력이 아주 대단하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기타로는 AI가 고용시장에 큰 리스크다. 그러면서 앞으로 없어질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또 자본도 계속 생겨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특히 젊은 분들 직장을 갖거나 전공을 찾을 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됐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기타 전반적인 시장에 관해서는 현재는 역대 최고의 투자 환경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어렵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희 방송은 꾸준히 괜찮다 하지만 다른 방송이나 다른 여러분들 주위 지인들 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 겁내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을 텐데 이분은 전혀 다릅니다. 역대 최고의 투자 환경이다. 그러면서 채권이라든가 주식시장 모두에서 기회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동쪽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구성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그날 얘기한 건 아닌데 릭 리더라는 사람이요. 총괄 책임으로 운영 중인 최초의 액티브 미국 채권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방송에 간혹 얘기했던 건데요. BINC라는 ETF가 있습니다. 채권 ETF인데요. 월 배당을 하고 있고요. 연 배당 수익률 6.17%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해서 한번 스터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연준 의장 자리에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참 있는데 그 상황에서 차기 연준 의장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앞으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가 추구하는 바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과 인사이트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간 외에서 웹툰의 주가가 한 80% 급등, 폭등을 나타내면서 오늘 또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디즈니와 웹툰 엔터테인먼트 새로운 디지털 만화 플랫폼 만들기 위한 관계 확대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시외에 지금 웹툰 폭등 한 80%가량의 폭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잠든 사이에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떤 뉴스 헤드라인들로 장식됐을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일론 머스크 내 자신감을 봐. 요즘 테슬라 소식 계속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요즘에 일찍 좀 파신 분들은 지금 며칠째 급등을 바라보고 아쉬워하시네요. 이번엔 일론 머스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했다는 소식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샀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공개 시장에서 주식을 이렇게 산 것은 2020년 2월 이 5년 반 만에 처음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해석에 따라서는 회사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시사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대규모에 대한 보상책, 그러면서 일을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CEO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양쪽에서의 강원 전략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일단은 답변이 일론 머스크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반응은 최근에 6개월간이요. 66% 이상 올라가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월 이후 최고가를 상황에서요. 상승폭을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앞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최근에 또 테슬라 팔았던 분들은 상당히 속상해 하신다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미국 주식의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고 여러분들 확신이 갖고 있는 주식은 섣불리 좀 떨어졌다고 팔건 아니면 다 갖고 있는 주식이 안 오르고 다른 주식이 더 올라가는 거 보고 자꾸 옮겨타는 그래서 핑퐁 전략을 계속하다 보면 남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금년 들어서 한 5, 6월까지죠. 계속해서 재미없다고 해서 테슬라만큼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너무했다는 주식이 알파벳이었거든요. 알파벳이 오늘까지 연초 대비 32%가 올라갔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2위입니다. 엔비디아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게 알파벳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주식을 이거 확신이 있다면 꾸준히 갖고 가는 것이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 하듯이 뭐 차트 분석 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데 영향력이 한 10%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자식 산 거는 보상 패키지에 대한 화답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긍정적인 뉴스를 쏟아내면서도 여전히 도전할 일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1분기에요. 영업이익 71% 감소했고요. 2분기에 영업이익 16% 감소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친해졌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업들한테 신뢰를 벗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테슬라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해서 경영에 올인하는 것,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역시 약속했던 대로 옵티머스라든가 로보택시가 정말 돈 버는 것을 보여주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변동성이 앞으로도 클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조금 테슬라를 좀 엇박자로 매매하시는 분들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급등을 나타내는데 조금 일찍 파시는 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타이밍 보지 마시고 좀 미국 증시는 조금 더 현명하게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테슬라 살펴봤고요. 다음은 팔란티어 소식입니다. 팔란티어 왜 관망이에요? 아니 밸런스에서 보도했는데요. 팔란티어는 지금 과도하게 부풀려진 밸류에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또 찬사를 부르는 헌신적인 개인 투자자 기반에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팔란티어도 대표적으로 2021년 상장한 이후에 7달러까지, 6달러까지 떨어진 이후에 지금 주가가 뭐 몇백 배 올라간 주식 아닙니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투자 의견이 전체적인 평균이 매수 의견이라든가 긍정적인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굳이 말씀드린 것은 팔란티어를 저도 좋아하고 저희 방송에도 많이 소개해드렸고요. 많은 시청자분이 좋아하시는데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인 것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팔란티어는 앞서 얘기했던 테슬라보다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대응하셔야겠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팩트셋의 기준을 보면 32곳의 투자 애널리스트 기관 중에서 지금 중립이 18곳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넘고요. 매수 의견은 10곳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도가 4곳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관망하는 입장인 그런 기본적인 이유를 여기서뿐만 아니라 8월 이후만 보더라도 절반 이상이 여전히 중립 의견을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미주호가 다시 한번 중립 의견을 냈는데요. 긍정적 평가도 여전히 있습니다. 제품 경쟁이 워낙 뛰어나고 상업 부분의 성장이 뛰어나다. 즉 정부, 군사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의 성장도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광범위한 채택 가능성이 있고 독점적 위치에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는 얘기죠. 다만 극단적인 밸류에이션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PR이 아니라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100배를 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럴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만 위축되면 주가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이게 7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140에서 70달러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한 2주밖에 안 걸렸다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주시장은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 이런 수많은 노이즈는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스타들이 하시고 좀 더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장기 투자, 다만 분산 투자를 해나가신다면 미국 주식은 늘 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오늘 테슬라랑 상대적으로 팔란티어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비해서 좀 변동성이 적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들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하고 좀 트렌드의 방향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브로드컴이 최근에 오라클과 같이 좀 떠오르고 있죠.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브로드컴을 계속 주목해야 되는 이유, 브로드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독주에 도전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지금 부상하고 있죠. 네, 맥7에 지금 브로드컴과 오라클이 포함돼서 형성되면서 시장을 끌고 갈 것이라는 얘기라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각 브로드컴과 오라클이 모두 실적이라든가 재료 측면에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맥쿼리 증권에서요, 이번에 매수 의견을 하면서 신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무려 420달러, 오늘 주가 360달러니까요. 약 16%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강력한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거, 최근 몇 년간 연평균 34% 배당 성장률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브로드컴은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이다는 것도 항상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ASIC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라는 거죠. ASIC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주문용 반도체 시장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GPU 시장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안정적인
안정적이면서도 독보적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브로드컴이라 얘기하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시장에서 특히 고마진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수익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 그리고 오라클도 여러분들이 좀 스타디 해보시면서 빅 매그7만큼의 관심을 좀 여러분들 꼭 갖고 보시면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 브로드컴, 오라클까지 추가되어서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좀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